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SBA 융자 최강, 근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 뉴스입니다. 캐슬린 다나반 신임 버겐 카운티장이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15일 버겐 카운티 정부 청사에서 올해 첫 버겐 카운티 행정부 공식 행사로 한미 친선협회와 함께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한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은 한미 친선협회와 공동으로 취임 후 첫 공식 행사로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카운티 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다나반 카운티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인들의 주요 공직 임명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날 한인 김재현 변호사를 역사상 처음으로 버겐 카운티 중앙법원 판사에 임명한다고 밝혀 한인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Delighted to be with you today for the 108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merican Day.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but especially in Bergen County, is large and vibrant and full of wonderful people. I'm glad to be with you. It's going to be a lovely evening, and I salute all of you, and I'm glad you're here. Thank you very much. 핵앤색 소재 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캐슬린 더너반 신임 버겐 카운티장을 비롯해 제럴드 카디널 주 상원의원, 존 드리스콜 주니어 프리홀더 의장과 지역 정계 인사, 한인 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버겐 카운티 정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 선배님들과 우리 한인들이 흘린 땀과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가 됩시다. 2011년을 시작하면서 버겐 카운티 정부에서 새로 당선된 캐슬린 다나반 카운티장을 비롯하여 새로 정부 인사들과 함께 특별히 뉴저지에서 귀한 한인의 날을 행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넨 뒤 한인 지역사회는 버겐 카운티 지역의 다양성과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라며 한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도너반 카운티장은 김동석 뉴욕 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 오영준 평통의원, 김영길 평통의원, 이학건 하나님교회 목사에게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연방의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공식 행사를 마친 뒤 가든 스테이트 오페라단의 주관으로 작은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정혜선 무용단의 교방 입춤과 부채춤, 살풀이에 이어 예꼬 단원들의 가스펠 댄스가 이어져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제6회 108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린 버겐 카운티 청사에는 캐슬린 다나반 신임 버겐 카운티장을 비롯해 제랄드 카디날 뉴저지 주 상원의원과 신임 버겐 카운티 프리홀더 등 주류사회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 한인 사회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버겐 카운티 행정부의 첫 공식 행사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는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을 비롯해 제럴드 카디널 주 상원의원과 신임 프리홀더 3명이 모두 참석해 한인 이민사를 축하하고 한인 커뮤니티와의 보다 돈독한 관계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Congratulations on Korean American Day. It's very impressive, the accomplishments of these young people in the dance, the accomplishments in art. Happy New Year to the Korean community in their 108th celebration. And I am also honored to have the Korean Advisory Board here in Bergen County, which is an all-volunteer board that give their time to teaching us in Bergen County the Korean culture, which is very important. We worked very hard during the campaign, and we spent a lot of time with the Korean community, and we hope that this is just the first time of many, many times that we'll have the opportunity to honor the community and many individuals in your community. I'd like to wis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 happy 108th anniversary of Korean American Day, and to thank you for all of your contributions to Bergen County. It's been an incredible experience getting to know you. 이날 행사에는 김동석 한인 유권자센터 상임이사를 비롯해 박종근 청가협회 회장, 박동주 뉴욕 수산인협회 회장, 비비안 김 버겐 뉴저지 한인회 회장 등 한인 단체장들도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앞으로 정치 참여 많이 해서 우리 커뮤니티의 현안이 이 행정부에 잘 전달돼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을 우리 커뮤니티 발전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앞으로 이 버겐 카운티가 뉴저지가 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 한해날 행사를 기념해서 보다 더 아주 성대한 그 행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서 우리 한인들이 얼마만큼 잘 뭉치고 힘이 있는 그런 민족인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한인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5세들이 적극적으로 더욱더 참여를 많이 하여서 더욱더 미주 한인연합을 더욱더 빛날 수 있고 또 정치에 많은 일을 해주시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주 한인의 행사가 진행된 버겐 카운티 청사에는 80여 명의 지역 정계 인사들과 한인 당치장들이 참석해 한층 드 높아진 한인들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14일 플러싱 KCS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명석 전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신임 퀸즈 한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즈 한인회 23대 신입회장에 이명석 전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이 당선됐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14일 플러싱 KCS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통해 이명석 후보와 한양희 후보를 상대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명석 후보가 31대 6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날 선거에는 37명의 이사들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신임 퀸즈 한인 회장이 당선된 이명석 회장은 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4년간의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중국계와 연계를 통해 퀸즈 한인회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한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한인회인 그 퀸즈 한인회 23대 회장을 맡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국계에 밀리고 또 여러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퀸즈 한인 사회를 새롭게 일으키고 또 한인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한인단체가 단결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저에게 이렇게 몰아주시기 위해서 회장으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 회장은 1981년 이민 와서 한인 언론계에서 활동했으며 뉴욕 일대 16개 경제단체로 이뤄진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선거가 끝난 뒤 표결 직후 회장 단선증을 교부하고 이명석 회장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 한인 목사회가 새해를 맞아 지난 13일 플러싱에서 신년 감사 예배 및 할례식을 열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도하며 섬기는 목사회로 기독교의 부흥을 도모하는 대뉴욕지구 한인 목사회가 13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2011년 신년 감사 예배 및 할례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뉴욕지구 한인 목사회 김용익 회장 목사, 이규섭 개척교회 지원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150여 명의 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목사회가 참으로 성직자로서 부족함 없는 목사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청국잔치를 벌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잘 섬기는 목사회가 되겠습니다. 김영환, 이재덕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 신년감사 예배에 이어 2부 할례식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뉴욕과 교회 담임 목사들이 자리를 함께 기도와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한인 목사회는 새해를 맞아 최영수 변호사와 전문 건축 설계사 최중혁 소장, 그리고 김은균 한의사를 대뉴욕지구 목사회의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미국 방문에 나섭니다. 후 주석은 미 동부 시간으로 18일 저녁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전용기편으로 도착하며 조 바이든 부통령 내외와 카프리샤 마샬 의전장의 영접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 주석의 이번 방미는 1997년 장점인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미 이후 14년 만에 이뤄지는 중국 최고 지도자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 매체들은 후 주석의 이번 방미는 미국과의 핑퐁 외교가 개시된 지 40주년이 되고 21세기 두 번째 10년이 시작되는 첫 해에 이뤄지는 중요한 외교 행사라면서 중미 관계의 새 장을 열고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후 주석은 21일까지 3박 4일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두 차례의 백악관 만찬, 미 의회 방문, 재계 인사와의 회동, 시카고 방문 등의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18일 북한에는 총 6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15만 4천여 명이 수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의 정지범 수용소는 과거 10개까지 운영됐던 적도 있지만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국제인권단체들의 활발한 문제 제기와 실태조사 요구로 북한이 국경 인근 지역의 수용소들을 일부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로 평안남도 개천, 북창 수용소와 함경남도 요덕 수용소, 함경북도의 화성, 청진, 회령 등 6개를 꼽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김정은으로의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통한 주민 통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도 지난해 1월 북한은 6곳은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 중이며 수감자는 약 20만 명이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재선에 나서면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이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하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각 영역의 업무에 참가하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유엔은 세계 평화를 지키고 국제적 협력 추진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며 우리는 유엔과 사무총장의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미와 관련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지 40년을 맞는 때에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에 중대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양국 관계의 수준을 새롭게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세금 보고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온라인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로 유명한 터보텍스가 연방과 주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등 각종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세금 보고 도우미 애플리케이션 20여 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자를 위한 각종 정보와 편의사항을 제공하게 됐습니다. 터보텍스가 관계자는 이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본 사람이라면 불과 30분 안에 모든 걸 마칠 수 있다며 지난해 시범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선보인 애플리케이션을 2,000명 이상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2,200만 명의 납세자들이 대부분 모바일 세대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수가 높을 것이며 내년 이후에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및 회계 거래가 사이버 범죄에 더 취약할 것을 우려해 기존의 컴퓨터를 사용한 납세자들이 곧바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퍽퍽한 핫도그와 질기고 짜기만 한 프리첼로 대표되는 뉴욕의 거리 음식들이 갈수록 고급화,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다스케 보른의 공원 인근에 벨기에식 정통 와플, 젤라토 등 이른바 하이엔드 푸드 카트의 허가를 늘리기로 결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고급화, 다양화되기 시작한 거리 음식은 유기농 건강 샐러드바를 비롯해 케밥, 스브라스키 등 에스닉 푸드에 이르기까지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드리안 페나프 공원국 위원장은 뉴요커들은 특히 다양한 민족의 고유 음식들도 거리에서 맛보길 원한다며 좋은 재료와 특이한 조리법을 제출하는 밴드를 중심으로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국에 따르면 현재 스페셜 푸드로 분류되는 고급 음식 카트들이 14개 공원에 29개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자, 경제 전문가, 예술가 등 특정 분야의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귀화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한국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회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해 14일 발표했습니다. 시행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국익을 위해 유치하는 해외 우수 인재는 특별 귀화자로 인정해 일반 귀화자에게 적용되는 거주 요건과 성년 요건, 생계 유지 요건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들 특별 귀화자는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으며 일반 외국인은 일정 기간 영주 자격으로 한국 내에 체류한 경우에 한해 귀화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위조 요건 등을 이용한 불법 입국자 차단 및 외국인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 지문 확인 제도를 오는 7월 등록 외국인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의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무료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공원국은 30개 공원을 선정해 12주에 걸친 뉴욕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중년층과 노인들 대상으로 요가, 필라테스, 심장, 강화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극기훈련, 킥복싱 등의 프로그램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17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자격 제한이 없고 웹사이트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첫 수업에서 참가자의 신체각 수치를 측정하며 프로그램을 마칠 때 가장 뚜렷한 개선을 보인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첫 수업에 참가할 때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공산품이나 의약제품을 취급해왔던 월그린, CVS, 타겟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 최근 식료품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식료 판매를 확장하는 이유는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이 아니라 식료품을 사러 왔다가 다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도이치뱅크의 빌 드레허 애널리스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르는 타겟이나 CVS가 퇴근길에 약간의 식료품을 사야 하는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다면 이들은 단순히 식료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이 타월이나 매니큐어, DVD 등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고객의 확보를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이들 대형 소매 체인들이 식료 판매 확장으로 인해 식료 전용 매장인 슈퍼발로와 세이프웨이 같은 업체들은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접해쳤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조기 유학생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는 게 유학원과 교육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국세청이 미주 등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17일 역외 탈세를 막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해외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국세행정운영 방안과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중국산 짝퉁 제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된 쇼핑 전문 사이트에서 물건을 받은 후 돈을 내는 방식의 안전한 대금 지급 방식을 택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인류에게 연쇄적인 재앙들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근심은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흉작입니다. 최근 호주를 강타한 사상 최악의 홍수는 인명 손실뿐 아니라 농작물 수확에도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으며 세계의 식량 창고인 남미 역시 1, 2월에 한창 농작물을 거둬야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들판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시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9.6%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뉴욕시 재산세 인상안에 따르면 시 정부는 2012년 7월부터 콘도 소유주에 대한 재산세를 9.6% 인상하는 것을 비롯해 코앞 7.5%, 단독주택 2.8%씩을 각각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대 한인 소녀가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20분께 한인 강모 양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 렌지타운 메인스트리트 기차역 인근 철로에서 지나가던 기차에 치여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또 한 차례 뉴욕 일원에 눈 소식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뉴욕 일원에는 20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낮 최고 기온도 화씨 30도대의 영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21일에는 밤 최저 기온이 10도대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07년에 버지니아텍 총기 참사에 이은 지난주 가브리엘 기퍼스 연방 하원을 노린 애리조나 투싼 총기 난사 사건의 여파로 전국의 대학들이 이상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신속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학생 정신건강 챙기기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KCC 한인동포회관에서 1월 24일부터 무료 오픈 강좌를 엽니다. 지난 11년간 후원자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한인 동포들이 미국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단결과 연대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경상북도 예천에 위치한 은풍중학교에서 해외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JHS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7학년과 8학년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초청자인 이 씨와 동문과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회장인 최윤희 씨 등이 함께했고 마틴 루터킹의 연설문에 대해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동대학교 황혜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기독교 상담교실이 1월 25일, 28일, 2월 1일, 4일 필그림 교회에서 열립니다. 상담기법, 표현예술치료, 대인관계와 대화법 등 상담 이론과 실제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학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과목별로 선택 수강도 가능합니다. 뉴저지 파라모스에 있는 푸른 초장 교회에서 1월 16일 셋째 주일부터 오전 11시 주일 예배를 신설합니다.
새로 여는 예배를 감사하는 찬양 대성회는 21일 금요일과 22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뉴욕 찬양마을 문석진 목사와 백투 워십 이종길 집사가 집도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29일 저녁 6시 30분 플러싱에 위치한 대동연회장에서 인천중학교와 제물포 고등학교의 총동창회가 열립니다. 동문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화합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면 회비를 할인받으실 수 있고 유학생은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다코타 아파트먼트는 1884년에 완공된 어퍼웨스트 최초의 럭셔리 아파트로 존 레논과 오노 요코가 거주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파트 창가에서 내려다 보이는 센트럴파크 일부는 오노 요코의 지원으로 스트로베리 필드로 조성돼 지금도 수많은 비틀즈 팬들이 존 레논을 추억하는 장소로 손꼽힙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 김재현 변호사가 뉴저지 버겐카운티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법원 판사에 임명돼 18일 오전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김재현 변호사의 버겐카운티 중앙법원 판사 임명은 캐슬린 다나반 신임 버겐카운티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나반 버겐카운티장은 지난 주말 버겐카운티 청사에서 거행된 뉴저지 미주 한인날 기념식장에서 한인 참석자들을 상대로 자랑스럽게 김 변호사의 중앙법원 판사 임명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간에는 다나반 카운티장이 말로만 선거 공약으로 한인들을 카운티 행정부에 적극 고용하겠다고 해놓곤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푸념도 들려왔지만 이번 김 변호사의 중앙법원 판사 임명권으로 인해 한인 사회에 대한 애정을 확실히 표현해줬다고 생각됩니다. 다나반 카운티장은 지금까지 8명의 신임 행정관들을 임명해 왔는데 그들 중 김재현 판사가 가장 최고위직에 임명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더욱이 중앙법원 판사가 갖는 행정부의 중요도에 비춰볼 때 한인 사회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다나반 카운티장의 애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 판사는 이미 지난 2006년에 다나반 후보와 함께 버겐카운티 유산 법원 판사 선거에 출마해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어 다나반 신임 버겐카운티장과의 돈독한 관계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김 판사는 올드 태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버스턴 대학 경제학부와 퀴니피의 법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뉴저지 한인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한인 사회를 위한 애정도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8일 선서식을 갖고 정식 중앙법원 판사에 임명된 김 판사는 한인들의 역할에 모델이 됐다는 생각에 책임이 커져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주어진 임무를 최대한 완수해내는 고든 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새롭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김 판사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리는 각종 버겐카운티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김재현 판사의 버겐카운티 중앙법원 판사 취임을 축하하며 이번 김 판사의 고위직 행정직 임명을 계기로 한인 사회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